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요 크기만큼이나 화질이라든지 기능이 또 많이 파업이 돼서 다 빠졌어요. 설명할 게 많아지고 있는데요. 찍으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찍으시게 되죠. 다만 저는 지금 격자를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샷을 찍을 때 십자선이 나타나서 평행을 쉽게 더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게 저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이제 센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초점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앞에 있는 대상을 찍는 거랑 뒤에 있는 대상 찍는 거랑 이렇게 지금 포커스가 확연하게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꼭꼭 찍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찍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해 모양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노출 보정이 추가로 돼서 더 밝게 찍을 수가 있죠. 또는 이걸 내리면 전혀 다른 무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초점을 찍고 2단계로 노출 보정을 한다. 더 고급 스킬을 원하시는 분들은 찍고 거기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노출과 초점이 고정됩니다. 초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도만 바꿔서 이렇게 노출을 바꿔서 사진을 멋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어둡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림자가 명암이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화면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추가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미리 노출을 좀 다운을 시켜서 노출 보정을 미리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훨씬 더 표현력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이번 14 시리즈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면 카메라에 AF가 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사실 초점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체에 터치를 하면 포커스가 이렇게 물체에 맞습니다. 내가 초점 맞는 거 물체 초점 맞는 게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나는 흐려지고 물체를 강조한 사진을 이제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밝게 해서 아이폰으로 유튜브 찍는 분들은 아이폰 14 시리즈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물체를 바로바로 잡아주고요. 동영상을 찍을 때도 고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제 얼굴에 초점이 맞지 않게 되죠. 재밌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고 인물사진 모드에도 요게 아주 유용합니다. 인물사진 모드는 기본적으로 얼굴에 초점을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대상을 찍어주면은 더욱더 리얼하게 대상체를 포커싱 해줍니다. 이렇게 조리개 딱 줄여갖고 찍어주면 아주 강력한 피사계 심도 효과와 함께 멋들어진 전면 카메라 인물사진 모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네마틱 모드를 찍을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체와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전면 카메라로 훨씬 재밌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0만 화소의 새로운 카메라, 이젠 아예 명칭 자체도 주 카메라, 메인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센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초점 거리가 늘어나서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예전보다 더 못 잡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초광각 센서도 더 커져서 초광각 카메라가 접사 역할을 해주면서 이걸 보조해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들이대면 이렇게 탁 하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상태입니다. 설정에 카메라에 가셔서 접사 촬영 제어기를 켜게 되면 들이댔을 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전환된 거다라는 거 알려주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원래 메인 카메라를 쓰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물론 초점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점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센서를 활용한 2배줌을 이렇게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4800만 화소의 이점을 살리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2배줌 상태에서도 화질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난 자동 전환하는 거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시고, 난 이렇게 메인 센서 위주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센서를 전환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 초광각 상태로 놓고 들이대면 바로 접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버튼을 꾹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중간 범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로 쓸어 올려도 이 기능이 동작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셔터 버튼을 좌측으로 밀면 연사가 됩니다. 우측으로 밀면 퀵테이크 동영상으로
빠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퀵테이크로 찍는 영상은 이렇게 해상도가 1440p로 이렇게 나오니까 높은 해상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동영상 모드에서 찍는 게 훨씬 좋고요. 볼륨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찍히는데 카메라 설정해 보시면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 이걸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두시면 옆으로 미는 거 외에도 볼륨 위를 누르고 있어도 이렇게 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래에 이 버튼도 꾹 누르고 있으면 퀵테이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가시면 여기 해상도 변경이 여기 있죠. 저 같은 경우에 4K 30프레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좌측 상단에 이렇게 4K 30이라고 나오고요. 그 부분을 한번 눌러서도 이렇게 임시로 해상도를 바꿀 수 있고 프레임 레이트도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24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도 시네마틱한 느낌이 있어서 고유의 맛이 있고요. 30프레임은 가장 일반적으로 TV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고 60프레임은 게임처럼 매끄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띄운 상태에서 사진 여러 개 겹친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난 시리즈부터 추가된 사진 스타일 기능이죠. 색감과 대비감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톤이라는 거를 올리면은 화사하게라고 돼서 어두운 부분도 좀 상쾌하게 표현되는 느낌을 바뀌고요. 톤을 내리면은 이렇게 무겁고 대비감이 센 톤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따뜻함 정도를 이렇게 바꾸면은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이 이렇게 대비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맞춰놓고 쓰시면 되고 다시 되돌아가기 누르면은 원래 프리셋으로 바뀌니까 걱정 안 하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라이브 포토, 전 라이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 포토를 활성화해 놓고 쓰는 편인데요. 라이브 포토로 찍게 되면 셔터음이 조용해서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크게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이브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사진첩에 모드를 바꿀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 요거를 파일에 저장했을 때 이게 이렇게 아예 동영상으로 출력이 됩니다. 더더욱 활용도가 높고요. 넘겼을 때 나는 움직이는 게 싫다, 그냥 이건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 하실 때 편집 누르시면 여기 라이브 항목에서 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 포토 기능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버리면은 사진 볼 때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이브가 꺼진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포맷에 가면은 여기 프로 기능들이 있죠. 프로로우와 프로레스를 여기서 활성화하실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이제 로우 버튼이 생겨서 로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프로로우 사진을 찍게 되는 거고 고화질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프로로우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48메가픽셀이 사실 이게 쿼드 픽셀이라 그래서 4개의 픽셀을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센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 4800만화소의 지금 경우에 8064, 6048에 초고해상도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샤프를 왕창 걸었다고는 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이 확대했는데도 디테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깨지지 않고 나오죠. 1200만화소 프로로우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디테일 부분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크게 뽑고 싶다, 난 일부 좀 잘라내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4800만화소 모드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 프로로우라는 게 멀티 프레임을 조합한 풍부한 데이터가 강점이기 때문에 보정해도 아주 결과물이 잘 바뀝니다. 굉장히 강력한 관용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을 더 높이는 목적이라면은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로우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걸 그냥 간편하게 그냥 JPG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 로우 상태에서 편집을 한번 가해 주세요. 로우 상태에서 편집을 한번 가해 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파일로 저장하면 바로 이렇게 고화질 JPG로 바뀌거든요. 물론 이전의 이미지는 이렇게 원본으로 되돌린 다음에 저장하면 간편하게 이렇게 원본 파일을 구분해서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으실 때 이 센서 시프트 OIS 2세대로 또 파업이 됐기도 했고 동영상 손떨림 방지 진짜 상당한 수준으로 잘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액션 모드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액션 모드가 켜지는데 디지털 손떨림 방지까지 이용해서 강력하게 추가 손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2.8K로 이렇게 줄으면서 화각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화질도 떨어집니다. 다만 이런 액션에 이점이 있는 건데, 그런데 설정에 카메라에 비디오 녹화 가시면 아래쪽에 안정화 향상과 액션 모드 저조도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안정화 향상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으실 때, 비디오나 시네마틱 모드를 찍으실 때 손떨림 방지를 조금 더 강하게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끄게 되면은 화각이 더 넓어져요. 약간이나마 화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 고정해서 찍고 나는 넓은 화각을 좋아하고 고화질을 원한다 하시면은 안정화 향상을 끄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고요. 액션 모드 저조도를 키면 마찬가지로 액션 모드 상태에서 화각이 넓어집니다. 뛰면서 비교를 해봐도 약간 더 뛰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지만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난 좀 더 내추럴한 느낌도 괜찮고 좀 더 넓게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저조도 옵션을 꼭 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 전후면 모두 4K로 찍을 수 있어서 폭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찍으실 때 대상을 누르면은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초점을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는 건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찍으시고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추적 마크가 있어요. 추적 마크를 눌러서 끄세요. 그러면 추적 표시가 사라졌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대상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요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게 아닌데 이동해서 또 이렇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하는 대상만 깔끔하게 추적해가면서 이렇게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 찍을 수 있는 경우에 여기 상단에 있는 마크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야간 모드를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추가 파라미터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늘려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노출 보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야간 모드 상태에서도 노출 보정을 추가로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시간도 변화합니다. 지금 더 어둡게 만들어 이러면 시간이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도 내 표현의 의도를 살릴 수가 있다는 점, 딥다크한 야간 모드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야간 모드 싫고 나는 플래시 쓸 건데,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플래시 마크 요걸로 켜고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플래시를 쓸 때 추가 파라미터에 플래시 설정에 가면 여기 플래시를 자동으로 하는 거랑 강제 발광이 있습니다. 켬으로 하면은 강제 발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야간 모드 대신에 플래시가 터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초근거리에서 쳤는데 플래시가 되게 생각보다 내추럴하게 나왔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댑티브 트루톤 플래시라고 9개 LED를 활용한 초점 거리에 맞춰서 내추럴한 플래시를 넣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대낮에 플래시를 쓰세요. 아이폰의 HDR 기능이 훌륭하지만 항상 만능은 아닙니다. 역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빛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래시가 들어간 색다른 무드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출 보정을 이용하면 어두우면서 부분적으로 밝은 느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드파티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고급 기술을 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는데 프로캠이라는 앱을 저는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버튼으로 HDR 같은 거를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슬로우 셔터를 이용해갖고 빛 궤적을 아이폰 14 프로로 이렇게 찍는 것도 잘 되고요. 서드파티 앱에서는 JPG 상태로 4800만화소 모드 촬영도 가능하니까, 이제 위젯 설정에 이런 서드파티 앱들이 이제 위젯을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은
기본 카메라를 쓰고 싶을 때는 바로 이걸로 켜고, 서드파티 카메라를 끼고 싶다 하실 때는 이걸로 켜면은 바로 이렇게 수동 고급 기능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쉽고 다양하게 카메라 성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나면 이제 정말 더 잘 쓸 수 있는 게 아이폰 카메라다 보니까 두루두루 꼭꼭 시험해 보시고요. 프로로 관련한 또 라이트룸 영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